9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몰의 아세틸코에이로부터 시작하여 TCS 사이클을 도는 동안 세 분자의 NADH 플러스 H 플러스와 일몰의 FADH2 그리고 일몰의 ADP가 생성이 되어진다고 할 때 결과적으로 몇 몰의 ADP가 생성이 되어지는가. TCS 사이클 를 돌고 난 다음에 산화적 인산화를 거치게 되어지죠. 산화적 인산화를 거쳐서 우리가 생체 내에서 ATP를 생성하게 되는데, 관련되어진 이야기는 페이지 교재 167페이지에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호흡과 관련이 되어져 있는 부분, 호흡 167페이지 아래쪽에 호흡 그 밑 첫 번째 줄 전자전달 체인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 밑에 ATP를 생성하는 과정을 산화적 인산화 반응, 인산화 반응, ATP 생명체 내에서 ATP를 만드는 반응은 기질 수준의 인산화, 산화적 인산화, 그리고 식물에서 광인산화, 크게 세 가지를 통해서 에너지를 얻을 수 있죠. 우리와 같은 동물들은 기질 수준의 인산화보다를 이용하기도 하고, 산화적 인산화를 통해서 많은 양의 ATP를 생산하기도 하죠. 그 제일 마지막 줄 진핵생물에서는 NADH 플러스 H 플러스 하나당 3개 동그라미 쳐두시고, 다음 페이지 FADH2 하나당 2개의 ATP. 최근에 생물학 교과서라든지 생화학 교과서에서는 요 네 이야기들이 업데이트가 되어졌습니다. NADH 플러스 H 플러스 하나당 2.5개의 ATP 그리고 FADH2 하나당 1.5개의 ATP를 생산한다라고 최근에 많은 교재들은 업데이트가 되어졌는데, 요 책에서는 아직 3개와 2개로 되어져 있고, 그리고 시험에서도 풀이 방법으로는 NADH 하나당 3개, FADH 하나당 3개, 그리고 1몰당 3개인데 3몰이 존재하니까 9몰이 존재하는 거죠. 그리고 ATP가 2개죠. 여기가 FADH가 2개죠. 그리고 ATP가 1개가 존재하니까 전체는 12개의 ATP가 만들어지는 셈이죠. 그래서 91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92번 혈청에 대한 특징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동물세포를 배양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혈청 교재 486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486페이지를 보시면 혈청과 관련이 되어져 부분이 나오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되어진 이야기를 두 번째 줄 486페이지 두 번째 줄, 혈청은 값비싼 배지 성분이죠. 밑에 줄 끝에 혈청은 력화되고 멸균되어야 하고, 바이러스와 마이코플라즈마에 의한 오염은 가능성이 있는 문제점이다. 프리온, 광우병을 일으키는 물질에 의한 오염은 중요한 관심사가 되어 왔으며, 그 밑에 줄 쉽게 거품이 생긴다. 동물세포를 배양하는 데 있어 가지고 혈청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어려움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단락 세 번째 줄 무혈청 배지, 혈청대진 배지가 혈청이 첨가되어지지 않는 무혈청 배지를 통해 가지고 동물세포를 키우고자 많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옳은 것은 3번 프라이온, 광우병 일으키는 프라이온에 대한 오염 가능성이 있다. 비싼 배지죠. 거품 생성되어지죠. 가압살균법이 아니죠. 여과 통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었죠. 92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93번에 관련되어진 이야기는 2020년도부터 많이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어지는 GMP 해석과 관련이 되어져 있는 부분이죠. 품질 부서 책임자의 시험 지시서에 포함될 이야기가
아닌 것은 과 관련이 되어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카페에 보시면 우수 건강 기능식품 제조 제일 마지막 글자가 생각이 안 나는데 제조 기능 제조 방법이었던가 이런 이야기들이 적혀져 있는 내용 PDF 파일이 올라와 있고 또 다른 게 의약품 제조 및 의약품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 네 보시면 품질 보증 부서 책임자가 시험 지시서를 작성하여야 되는데 그때 주로 작성해야 되는 서류에 포함이 되어진 항목으로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포함이 되어지고 가공 방법과 관련이 되어진 이야기는 품질 보증이 아니라 보통 제가 찾아봤을 때 제조 관리 쪽 서류에 포함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품질을 관리하는데 재가공 이런 이야기들은 좀 맞지 않을 것 같아서 일단 올해 2020년도에는 이와 관련되어진 이야기들이 어떤 형식으로 나올지 몰라서 한번 뭐 이렇게 기존에 나왔던 문제들을 한번 잘 확인해 보신다면 도움이 되어지지 않을까. 아니면 문제를 좀 더 잘 읽어 보시면 좀 그래도 어느 정도 힌트는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그 법령들을 보시면서 어떤 책임자들이 존재하는지 아니면 어떠한 기준서들이 존재하는지 정도만 기억을 하고 계시더라도 그 기준서에 따라 가지고 작성해야 될 내용 항목들은 추정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보다는 어떤 책임자가 존재하고 어떤 기준서가 존재하는지와 관련되어진 이야기 정도는 알고 시험장에 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는 94번 문제 분류를 자연계에서 분류하는 방법으로 옳게 설명한 것은 28페이지 곰팡이를 분류하는 방법은 교재 28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진균류, 균류라고 나오죠. 진균류의 종류로는 효모, 이스트와 효모하고 사상 곰팡이가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진균류. 분리하는 방법은 요 교재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방법은 희석 평판법을 주로 사용합니다. 희석 평판법이라고 하는 방법은 토양이 존재하게 되면 토양의 샘플을 채취해 와서 튜브와 같은 곳에서 한 1g 정도를 배지 또는 DH2O 10ml 정도의 현타 시키고 요 녀석을 다시 10의 마이너스 1승 정도 되어지게 희석하고 요 녀석을 다시 10의 마이너스 1승 되게 10배씩 계속 희석해 나가는 거죠. 그런 다음에 각각을 고체 플레이트 상에 각각을 스프레드 도마를 하게 되면 고농도 배양이니까 여기에서는 거의 곰팡이들이 함께 뭉쳐서 자라는데 희석 배수가 올라갈수록 제일 마지막 정도 되어지게 되면 싱글 콜로니 형태로 분리할 수 있겠죠. 이러한 방법을 희석 평판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93번의 정답은 1번이고 곰팡이뿐만 아니라 세균류들을 샘플에서부터 분리해낼 때 희석 평판법이라고 하는 방법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95번 문제. 치료용 단백질 생산 고증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재 외에 이 이야기와 관련되어진 부분은 나와 있지 않는데, 치료용 단백질이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품질이겠죠. 원가, 생산량, 수율 이런 거 보다는 치료를 인간의 생명을 관여하는 치료 목적의 물질이라면 품질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95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96번 전기 용동과 관련되어진 설명으로 틀린 것은 288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 용동과 관련이 되어진 이야기는 288페이지를 보시면 전기용동 가운데 정도의 볼드체 나와 있는 전기용동 밑에 줄 끝에 단백질은 젤의 다공성 구조를 통해 한 방향으로 이동하는데 이때 속도는 분자가 띄고 있는 전하와 크기에 따라 다르다. 큰 규모의 젤에서는 온도차에 의한 대류 현상이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젤 자체가 대류에 의한 영향을 감소시켜준다. 단백질의 경우 소디움 도오데실 설페이트 폴리아크릴아마이드 결 엘렉트로포레시스 에스티페이지가 사용이 되어진다. 이 방법에서 단백질을 SDS와 메르캡토 에탄올과 같이 가열하여 변성시킨다. 메르캡토 에탄올은 이황화 결합을 깨는 환원제이고 각각의 단백질은 음전하를 띠는 SDS와 복합체를 이룬다. 그래서 음전하를 띤 SDS 복합체는 그래서 단백질과 SDS가 결합을 하게 되면 음전하를 띈다라는 거죠. 그래서 96번의 정답은 2번 작은 규모가 아니라 큰 규모의 젤에서 대류 현상이 발생한다였죠. 96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97번 아미노산 합성을 시작함과 동시에 메치오닌을 암호화하는 RNA는 게시 코돈과 관련이 되어진 이야기이고 134페이지 코돈표를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134페이지 코돈표를 보시면 교재에서는 UAA, UAG, UGA와 같은 스탑 코돈과 관련되어진 이야기는 본문에 언급이 되어져 있고 테이블 4-1번표 오른쪽 위에 보시면 UAA, UAG, UGA, NONE이라고 되어져 있는 부분이 스탑 코돈이고 아래쪽 왼쪽 아래 보시게 되면 AUG가 나오죠. AUG RNA 코돈이기 때문에 AUG죠. 게시 코돈입니다. 그래서 97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98번 문제 DNA의 한 가닥 쪽 서열이 GAATTC네요. 제한요소 에코알은 요소의 인식 염기 서열이고 이 가닥과 상보적인 가닥 서열에 알맞은 것은 DNA는 서로 안티파라렐이라서 서로 역평행한 구조이죠. 그래서 5-에서 3-의 구조의 방향이었다면 반대편 가닥은 5-에서 3-로 읽어져야겠죠. 그래서 GAA TTC죠. 이렇게 가운데 점 찍어서 회전해서 똑같은 해문식 구조를 띠고 있죠. 해문식 구조 팔린드롬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관련되어진 이야기는 교재 134페이지 부분에 보시면 정확하게 이와 관련되어진 이야기가 이거다라고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 부분에 요 이야기를 적어 두시면 다음에 공부하시는데 또 도움이 되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99번 문제. 한 세포로부터 다른 세포로의 DNA 전달이 바이러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 교재 275페이지를 보시면 275페이지를 보시면 크게 유전자 재조합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존재하죠. 형질 전환, 트랜스포메이션, 형질 도입, 트랜스덕션, 접합, 콘주게이션. 275페이지 유전자 재조합 거기에서 하나, 둘, 셋, 네 줄 정도 내려옵시다. 유전자 전달의 세 가지 주요한 메커니즘, 형질 변환. 요 책에서는 형질 변환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시험 문제에서는 형질 전환, 일반적으로는 트랜스포메이션을 형질 전환으로 이야기를 하죠. 옆에 형질 도입, 트랜스덕션, 접합, 콘주게이션. 트랜스포메이션 형질 변환, 형질 전환이나 세포가 자유 DNA, 프리한 DNA를 받아들이는 공정이죠. 이런 자유로운 프리 DNA로는 플라스미드 DNA와 같은 녀석들이 존재하죠. 그래서 트랜스포메이션은 자유로운 재조합 플라스미드 DNA를 직접 히트쇼크라든지 엘렉트로포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전기 펄스를 통해 가지고 삽입하는 방법이고, 형질 도입이란 박테리오 파지에 의해서 DNA가 전달되어지는 공정. 형질 도입은 제조합 DNA를 만든 다음에 이 제조합 DNA를 가지고 파지를 만드는 인비트로 패키징이라고 이야기하는 과정을 거쳐서 파지를 만든 다음에 직접 호스트 셀에서 파지를 감염시켜서 파지 속에 존재하는 DNA를 전달하는 방법이죠. 접합은 서로 필리를 통해 가지고 서로 직접 접촉하는 원상 그대로의 세포 간에 유전자 전달하는 공정이죠. 그래서 바이러스 파지를 이용하는 것은 형질 도입입니다. 2017년도 마지막 100번 문제. 네 종류의 염기로 이루어진 조합으로 나타낼 수 있는 코돈의 개수는 조금 전에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던 134페이지에 가시게 되면 이야기가 나오죠. 총 64개로 이루어져 있죠. 세계의 염기 초기에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봤을 때 생체 내에 있는 20개의 주요 아미노산들이 존재하는 것을 밝혀내었었고, 이 아미노산을 암호하는 서열이 DNA에 저장이 되어져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런데 DNA 종류는 ATGC 네 가지밖에 존재하지 않으니까 첫 번째 자리에 네 가지 중 ATGC 중에 한 가지가 온다라면 4분의 1의 확률인데 4분의 1을 가지고 20개를 다 설명을 하기에는 부족한 거죠. 그래서 그럼 두 자리인가 라고 생각해서 첫 번째 자리에 4개 중에 한 개가 올 확률, 두 번째 자리에 4개 중에 한 개가 올 확률 합쳐보게 되면 16분의 1의 확률이죠. 16개 가지고 20개를 이야기하기에는 부족하죠. 그래서 몇 개 정도일 것 같다? 3개의 자리일 것 같다. 그래서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을 곱하게 되면 64분의 1이 되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실제로 대부분의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코돈이 64개 정도, 스탑 코돈까지 포함해서 64개 정도로 이루어져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밝혔죠. 그래서 100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